1457년 조선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특히 왕위가 바뀌고 반대 세력이 제거된 직후의 시기는 언제든지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된 세조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매우 큰 관심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위 찬탈과 숙청, 그리고 어린 왕이었던 단종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치 구조와 권력 질서를 완전히 뒤흔든 거대한 충격이었으며, 그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새로운 왕은 나라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통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때 세조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왕좌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좌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이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통치는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조가 즉위한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정책이 아니라 왕권의 중심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제도나 정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특히 왕위 찬탈이라는 과정을 통해 권력을 얻은 왕은 정통성에 대한 의심을 항상 안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행동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는 먼저 조정 내부의 권력 구조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통치에 반대하거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조용히 제거하거나 지방으로 보내면서 중앙 권력을 안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동시에 충성심이 확실한 신하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하여 왕의 명령이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인사 조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권력 흐름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작업에 가까웠으며, 특히 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이후 조선이 오랜 기간 안정된 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세조는 다음 단계로 법과 행정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작업은 단순히 기존 법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영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대규모 개혁에 가까웠으며, 특히 조선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제도들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정하면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법전 정비 작업이었는데, 당시에는 여러 규정과 판례가 흩어져 있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관리들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백성들 역시 국가의 규칙을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지방 행정과 세금 징수, 그리고 범죄 처벌과 같은 분야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조선 사회 전체의 질서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조는 행정과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군사 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에도 매우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이유는 외부의 침략뿐 아니라
내부의 반란 가능성 역시 국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며, 특히 왕위 찬탈이라는 경험을 통해 군사력이 정치 권력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접 체험한 왕이었기 때문에 군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재정비하는 작업은 그의 통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군사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령했고, 병사들의 장비와 무기를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했으며, 지방의 군사 조직 역시 중앙의 통제 아래에 두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군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왕권에 대한 도전이 점차 줄어들었고, 백성들 역시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이 존재하더라도 백성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면 나라 전체의 질서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세조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농업 생산을 늘리고 세금 제도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농업은 당시 조선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며, 세조는 농지 관리와 수리시설 정비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농촌 지역의 생활 수준을 점차 끌어올리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시장과 상업 활동을 장려하여 물자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고, 지방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도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개선하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선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조의 통치는 시작부터 많은 논란을 안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시각은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단종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남긴 강한 감정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국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의 통치가 조선 사회에 상당한 안정과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하는 의견도 꾸준히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잔혹한 권력자로 기억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국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행정과 군사 체계를 정비한 현실적인 통치자로 평가하기도 하며,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세조라는 인물이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왕위 찬탈과 숙청, 그리고 수많은 희생 끝에 세워진 왕좌는 결국 오랜 기간 유지되었고, 조선은 다시 안정된 질서 속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고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잊히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책임이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